훈민정음 해례를 아십니까? 세종대왕은 1446년 새로운 문자인 훈민정음을 반포하면서 어떻게 읽고 써야 하는지 일종의 사용설명서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나란 말씀이 둥국에다가 문자로서 사막게 해놨어요. 이런 저서는 어린 백신 물 빼셔도. 네, 선생님. 물 빼셔도? 선생님. 물 빼셔도? 물 빼셔도? 물 빼셔도? 해례본은 개그 프로그램 소재로 활용될 정도로 온 국민이 다 아는 유명한 문구로 시작합니다. 최근 한 드라마에서는 이 해례를 책이 아닌 여성으로 설정해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세종이 돌아가신 뒤 훈민정음은 천한 백성들이 쓰는 글이란 뜻의 언문, 발음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반절 등으로 불리며 순환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례본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해례본이 없다 보니 훈민정음은 독창적인 글자가 아니라는 의심도 받게 됐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에 나온 자방고전이라는 문구 때문입니다. 학자들 간에 유명했던 구절이 이제 자방고전이라고 해서 글자의 모양은 옛날 글자를 본땄다 하는 구절이 있어서 이게 과연 독창적으로 만든 거냐. 그 훈민정음 해례가 발견이 되니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사실은 다 잠재워질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책입니다. 훈민정음의 가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해례본은 1940년대 발견돼 현재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송본이라고 부릅니다. 간송본은 국보 70호로 지정돼 있고 유일본으로서 지금까지 딱 한 권만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7월 경북 상주에서 해례본이 한 권 더 발견됐습니다. 세상에 단 한 권인 줄 알았던 훈민정음 해례본이 새로 발견됐습니다. 기존의 간송본보다 보관 상태가 양호하고 특히 간송본에 없는 부분도 있어 학자들은 매우 들떴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훈민정음에 대한 연구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부풀었습니다. 1446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이후 562년이나 숨어있던 책이 마침내 세상에 얼굴을 내민 겁니다. 국보 75인 훈민정음 해례본과 동일한 판본이 경북 상주에서 발견됐습니다. 경북 상주에서 발견돼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귀중한 책은 2008년 7월 31일 안동 MBC 화면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책을 공개한 베이키 씨는 집수리를 하던 중에 우연히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관심은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내가 처음에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내가 바로 내려왔죠. 내려와서 저는 그 당시에 이 책 진본이 맞다라고 하는 신빙은 붙였지만 일단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고서적 매매 전문가들은 금전적인 가치도 내놨습니다. 해례본일 경우에는 내용이 정말 베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상징적인 그런 참 우리가 1조 원 하면은 얼마나 그 공을 헤아려도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면은 개인이 갖고 있을 때는 한 300억 정도다. 예. 그렇게 보죠. 최소 300억 원. 상주본은 상주는 물론 인근 안동, 대구를 넘어 서울까지 모든 고서적 관계자들을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경매에 나오게 될 경우 역사상 유례없는 초대형 거래가 성사될 거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경매 관례상 경매를 주관하는 측에서도 경매가의 10%, 즉 최소 30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학자들도 들뜨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상주본은 세 가지 면에서 간송본과는 다른 특징을 보였습니다. 상태는 아주 좋아요. 그 화면 일부러 보셨죠? 그 공개된 거 보면 글자라든가 이런 거 아주 깨끗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좋고. 상주본의 일부에는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한 옛날 사람이 추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책 중간중간 이처럼 협록을 해놓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이 훈민정음 판본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상주본의 제목이 훈민정음이 아닌 오성제자고라는 점도 특이한 대목입니다. 표지 부분이 유실된 뒤 후대 사람이 제목을 새로 만들어 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처음 상주본을 공개한 배 씨가 책을 다른 곳에서 훔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상주본을 뺏길 것이 걱정된 배 씨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책을 숨겨놨습니다. 귀중한 문화재를 찾아내 부와 명예를 거머쥘 일만 남은 배 씨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안동 MBC의 상주본을 공개한 배 씨는 경북 상주에 살며 아직 미혼으로 특별한 직업 없이 골동품이나 고서적을 모아 되파는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배 씨는 상주본을 방송에 공개하기 나흘 전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문화재로 지정받고 싶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이틀 연속으로 상주시청에 찾아가 책의 일부를 보여주며 문화재 지정 절차를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개인이 이렇게 가지고 다닌다에 대해서 좀 놀랐어요. 그분이 이제 문화재 지정 관계를 문의를 해왔기 때문에 지정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안내를 하고 그분이 이제 가셨어요. 배 씨는 이미 이때부터 상주본을 원래 형태로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책을 묶은 끈을 풀러 낱장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가셨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책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렇게 낱장이었는데 그 위에다가 뭘 씌워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비닐로 비슷하게 해가지고 씌워서 그렇게 보관을 하고 가지고 다니셨어요. 시청을 두 번째 다녀온 다음 날, 배 씨는 안동 MBC에 서둘러 상주본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공개에는 임노직 한국국학진흥원 연구원, 조연남 상주시청 공무원이 동석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의 실체를 모두 본 사람은 이들이 전부였습니다. 이튿날 방송이 전파를 탔고 새로운 해례본 등장으로 전국이 들썩거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방송을 본 한 남자가 배 씨를 찾아와 해례본은 자신의 것이라며 책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배 씨가 응하지 않자 이 남자는 상주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절도범으로 몰린 배 씨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상주본을 숨기고 입을 다물었습니다.